안녕하세요.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 받은 월급은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나서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켰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할미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와 같이 살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유일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 곁에서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변상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적하실까 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집안일 하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맞벌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어머님 가고 나서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굳이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서 계시는 어머님에게 지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만 건조대와 함께 빨랫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말 잘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 봐야지. 나도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 씨 집안일 시킬까 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말을 뭐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너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니?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을 가지고 뭐? 어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드릴 테니까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그대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지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편하기는 해서 좋았어. 그게 다야. 이혼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난 이제 지쳤어.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이 손에 물러지는 꼴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그러나 어디서 재수 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보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도 화가 나는지 저의 어깨를 탁 치더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이 쏟아지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그릇을 깨먹었는지 신문지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조각이 남편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도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 꺼진 폰을 아침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행히 법은 제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하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